한 공인중개사는 옷 팔아서 월 1억 원씩 나가는 그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실 원인을 임대료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줄자 결과적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그 영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업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자 100만 명 시대, 이런 기사도 보셨나요? 이렇게 양극화된 상권 환경에서 빈 상가가 빠르게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그런데 남은 건물주는 여전히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면서 이런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강남의 상가 건물 공실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요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의 빈 상가 거리를 보시면 마치 유령 도시 같습니다. 실제로 상구 부동산원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신사동의 공실률이 1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주요 상권들 중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명동은 12.2%, 강남대로 12.1%, 홍대 합정 9.3%와 비교해보면요,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에 관광객이 늘어난 명동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남이나 가로수길, 이런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 건물인데요, 텅 빈 간판, 그리고 임대 문의, 안내 문이 눈에 띕니다. 강남역 상권은 한때 직장인들과 이런 관광객들로 북적거렸었는데요. 지금은 가보시면 곳곳에 빈 점포들이 많이 있고 임대 안내문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일대 1층, 2층 음식점들은 대부분 폐업했고 대신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이런 의원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료인데요. 강남역 인근 1층 상가 임대료는 평당 200만 원 선이 기본입니다. 실제 사례로 82제곱미터 규모 1층 점포에서 보증금 10억에 월세 4,500만 원에 내놓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높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유동인구가 감소되면서 강남역 상권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신사동 가로수길로 돌아오면요, 이곳 상권은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차이가 극심합니다. 가로수길 중심 한 건물 175제곱미터 1층 상가는 보증금 6억 원에 월세 2,8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로 옆 세로수길 초입의 190제곱미터 매장은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1,7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작년 7월 기사이긴 한데요, 블랙핑크 제니의 포스터가 이렇게 세로수길에 붙어 있습니다. 저도 팬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로수길에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기존 점포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세로수길이라든지 나로수길, 다로수길, 이런 주변 상권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강남의 공실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강남 상권의 소비 패턴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확산되면서 도심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충격이 오래 지속되면서 수요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1층 상가의 고임대료 부담이 겹쳐지게 됩니다. 한 공인중개사는 옷 팔아서 월 1억 원씩 나가는 그 임대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실 원인을 임대료에서 찾기도 했습니다. 매출이 줄자 결과적으로 많은 자영업자가 그 영업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폐업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폐업자 100만 명 시대, 이런 기사도 보셨나요? 이렇게 양극화된 상권 환경에서 빈 상가가 빠르게 이렇게 늘어났었는데요. 그런데 남은 건물주는 여전히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면서 이런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 영상으로 다루게 될 텐데요. 이미 강남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은 최소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들이기 때문에 장기간 공실로 놔두더라도 경제적으로 충분히 버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업종이 들어오거나 월세를 싸게 해서 임차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건물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것을 건물주들이 더 싫어하기 때문에 공실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강남의 공실 사태는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작년 강남역 인근 상가의 임대 문의 건수는 체감상 보통 해의 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건물의 수익성이 약화되면 시중은행들은 당연히 공실이 많은 지역의 상가 담보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게 됩니다. 건물주는 과도한 이자 비용 부담에 신규 투자를 꺼리게 되고요.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실이 오래 가면 임대 수익이 감소해서 건물주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이는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남 건물주 힘들어진다고 내일 아니라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강남 건물주가 힘들어지면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게 될 수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우리들도 힘들어지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공실 해소를 위해서 여러 대책을 모색 중입니다. 만성적인 상가 공실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공실률이 일정 수준, 50% 이상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가 계약 갱신 요구권의 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것인데요. 임대인에게 장기간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면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5년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임차인을 힘들게 한다고 임대인 살림이 급격히 나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임차인이 힘들어지면 결국 임대인도 다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서울시 역시 빈점포 활용 및 임대료 인하 지원 등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 생각에는 저금리를 유지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이런 금융 조세 지원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주요 상권의 공실 문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도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급 과잉에 수요 위축이 겹쳐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상권 회복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료 조정과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이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강남과 인근 상권의 공실 현황, 원인, 파급 효과를 큰 틀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앞으로도 부동산 이슈나 중요한 법률 문제, 이슈가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 빠르게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